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올해 처음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 제1회 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행사 참석을 위해서 먼 곳에서 이렇게 한국까지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무려 22개국 그리고 226개의 대학, 연구소, 또 기업,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시간 내서 언제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는 정말 쉽게 하는데요. 그 말이 약속으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약속이 이뤄진 아주 귀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뉴욕 순방시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오늘 이렇게 이뤄지신 겁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환영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요. 특별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강연의 연사로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 여성 최초 스탠포드대 종신교수로 임용이 되셨고 미 국립보건원 NIH가 최고 과학자에게 수상하는 상이죠. 학계 최고 영예인 파이어니어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 뇌질환 진단 및 치료제 개발 회사인 엘비스의 설립자이자 또 대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 이진영 교수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리고 이렇게 세계에 있는 각종 한인 과학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뇌에 관심 있으신가요? 뇌 하나씩 다들 있으시죠? 근데 뇌가 조금 더 학습도 잘했으면 좋겠고 기억도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뇌에 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디지털 트윈을 만들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쓰이죠. 뭔가 어떠한 시스템을 트윈으로 만들어서 이해하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뇌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뇌과학자, 뇌공학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본래는 전기공학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과학지능정책에 힘입어서 그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또 한국에서 기업이나 그런 데서 주는 장학금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스탠퍼드 대학에 또 역시 전기공학부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열심히 전기공학으로 박사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박사를 막 받을 무렵에 저희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제가 맏손녀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제 굉장히 가까웠던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되게 정말 박사를 받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돼서 12년 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뇌 질환을 치료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뇌 질환의 현주소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전자공학자로서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서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게다가 조교수로 일단 임용이 돼가지고 전기공학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뇌 과학을 한다고 하니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래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저에게 K99RO라고 하는 Pathway to Independence Award 제가 정말
외국인으로서 와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상을 주심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대부분 NIH에서 펀딩을 해주셨고 2019년에는 파이니어 어워드도 주시고 해서 그런 걸로 계속 뇌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바이오엑스라고 하는 스탠퍼드에 있는 인스티튜션의 저기 오른쪽 끝에가 제 연구실인데 여기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뇌질환에 관해서 familiar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뇌질환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문제입니다. neurodegenerative disease라고 해서 뭐 치매나 파킨슨 같은 그런 노인성 질환들도 있는데 그런 노인성 질환들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고 또 neurodevelopmental disorder, 자폐증과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서 생기는 그런 병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1970년에는 10,00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36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또 infectious disease, COVID-19 같은 우리가 몇 년을 고생한 그런 infectious disease에 의해서도 또 뇌질환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뇌질환은 여러모로 굉장히 큰 문제고 worldwide number one cause of disability 그리고 전 세계 환자가 billion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나만 해도 $1 trillion per year라는 사회적인 커스트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각이 크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각 연구실이나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Brain Initiative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뇌질환에 관해서 특별히 또 펀딩을 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스위스랜드하고 유럽에서는 또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한 10년쯤에 시작을 해서 사실은 지금 말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명제로 한 프로젝트에 $1 billion 주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뭐 UK에서도 웰컴 트러스트 같은 데서 많은 펀딩을 하는데 이렇게 선진국들에서 많은 펀딩을 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론은 크게 대세에 영향이 있는 결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제약사들에서도 이제 뇌 치매 같은 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니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가장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치매에 aggregated protein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가 생기니까 그거를 없애보자라는 방법으로 상당히 이 단백질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많은 제약사들이 약 하나 만드는데 1조씩 써서 실패를 하다가 작년과 올해에 하나씩 승인이 났습니다. 약이. 근데 승인이 나긴 났지만 이게 많은 실패로 인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하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조해서 승인을 내긴 냈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 노력이 많은 실패에 돌아가자 이제는 뭔가 좀 디지털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디지털 테라피라는 거를 개발을 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디지털 테라피라는 거는 뭐 약이 아닌 걸 다 디지털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이렇게 wearable device로 뭐 이것저것 스티뮬레이션도 하고 그런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물론 도움이 되는 어프로치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로 예를 들어서 치매를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자약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는 뇌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전류를 흘림으로 인해서 뭐 그레이즈 애나토미 같은 그런 의학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막 떨고 있는 환자를 깨운 상태에서 surgically 이런 임플란트를 넣어서 전류를 흘리면 떨던 거를 갑자기 딱 멈춥니다. 그거는 직접 이 전자회로인 뇌에다가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그 오동작하는 회로를 correction 해주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전자공학자의 입장에서는 logical한 어프로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전극을 꽂아서 넣는데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뇌 영역이 파킨슨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거기다가 전극을 꽂아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한 $500 밀리언 정도 되는 돈을 쏟아서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효과가 없네. 그러면 다음 타겟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병이 계속 진행되거나 뭐 다른 환자의 종류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되다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소 별로 encouraging하지 않은 이런 랜드스케이프에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 질환의 치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뇌질환으로 suffer해서 기억력도 없어지고 팔을 떨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뇌질환의 치료의 목적은 간단하죠. 여기 답을 써놨습니다, 제가. 뇌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뇌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y idea? 뇌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뇌가 뇌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하다못해 체중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원 파라미터짜리 시스템을 내가 45kg, 저는 45kg 아닙니다. 45kg가 되고 싶다 하면 측정을 하지 않고 내가 거울만 보면서 이게 몇 킬로지 상상을 하면서 체중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체중도 그러할진데 뇌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기능을 측정할 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파악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뇌 측정하는 거 되게 많다. 이런 MRI 같은 멋진 이미지 찍을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진입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을 보고 뇌의 기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뇌의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 이 그림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가시면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한번 그려봐 주십시오. 이런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능을 직접 재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데, 기계를 엔지니어인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화기를 고치는데 전화기가 전화를 지난 10번 중에 3번 정도 잘 안 걸렸고요. 떨어뜨린 적도 있고요. 이거에 바탕에서 다른 정보 없이 그 전화기를 고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뇌 질환에 대한 솔루션이 전혀 없는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뇌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의 기능을 측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뇌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이 신경망을 이루고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이 누가 누구랑 통신을 해서 내가 팔을 들 수 있고 누구랑 통신을 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뇌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것 같은 의미인데, 어떤 사람의 뇌의 정보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측정된 정보와 같은 정보를 만들어주는 트윈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만들고 나면 측정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들이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으면 그런 메커니즘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그런 트윈을 만들고 나면 실험을 하지 않은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뇌에다가 이런 것을 꽂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측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GPS를 가지고 돌아다니듯이 그런 GPS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 그 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제가 원래 전자공학과에서 다 때려치우고 이제 뇌과학을 지난 15년 정도 동안 같은 목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같은 목표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방법론은 뇌 회로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뇌 세포의 종류별로 그 종류가 뇌 전체와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알아내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만든 게 저희 첫 번째 저기 있는 논문이고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 나온 논문이 가운데 있는 논문인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런 툴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질병에서 뇌의 신호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낸 논문이 가운데 있는 논문이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컴퓨테이션을 동원해서 AI, 컴퓨테이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뇌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오른쪽에 있는 논문이고 작년에 출간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문제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일으키는 뇌 안의 회로가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내는 것인데, 여기 있는 이 쥐는 제가 genetically 컨트롤함으로써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이 컨트롤한 회로는 파킨슨과 관계가 깊은 회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것이 뇌에서 누가 누구한테 어떤 통신을 해서 그런 걸 돌고 있느냐 라는 것을 그린 게 오른쪽 다이어그램인데, 그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네틱 타겟팅을 통해서 세포 종류별로 타겟팅을 하고 그거를 눌러주면서 하나씩 세포를 조절하면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재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뇌의 사진인데, 이 색깔들은 어떻게 통신하는지에 관한 그런 신호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두 가지 다른 신경세포 종류는 어떻게 뇌 전체와 다르게 통신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타임 시리즈로도 볼 수 있고, 또 각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디지털 신호로도 볼 수 있고, 이런 측정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 측정을 바탕으로 뇌의 각 부위들이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신경세포 종류별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지도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 지도를 만든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데, 이제 어떠한 통신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은 파킨슨 같은 질병의 중요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direct pathway, indirect pathway라고 하는 이런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교과서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측정을 통해서 전체 회로가 동작하는 다이어그램을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트래픽이 어느 정도냐 하는 뇌 영역 간의 그런 통신을 보여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만들고 나니 전체적으로 뇌가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각 리전에 있는 신경세포는 다 디지털로 통신을 합니다. 스파이크를 만들어서 그 스파이킹을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이 만들어지는지를 한 단계 더 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실험적으로 보는 이 위에 줄에 있는 이런 데이터, 뇌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네 가지 다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이 다 뇌에서 신경세포의 스파이킹인데, 이 윗줄에 있는 것과 밑에 줄에 있는 것이 비슷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윗줄은 실험적으로 측정한 것이고 아랫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두 가지 다른 실험 세팅에서 그런 거를 한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는 이런 것이 레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거는 그 레플리케이션을 안에서 하는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 걸 아니까 레플리케이션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을 하고 나니까 뇌에다가 아까 전자약 같은 거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불필요한 신호를 없앨 수 있는지 프리딕션도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뇌의 기능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듦과 동시에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질병이 생기면 안에 단백질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뇌 기능과 그럼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단백질 덩어리가 뇌 속에 아무리 많아도 뇌 기능에 이상이 없으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뇌에 단백질 덩어리가 많은데 아무런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 속에 있는 이런 단백질, 제약회사들이 수없이 노력해서 없애려고 하는 이 단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것도 또 18개월에 걸쳐서 이미징을 다 해서 어떻게 그런 단백질들이 돌아다니는지 다이내믹을 다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게 각종 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실 알고 싶었던 거는 이러한 단백질의 행동과 기능의 관계인데, 이런 모델링을 다 해서 퀀티파이 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봤더니 알 수 있었던 게, 여기 왼쪽은 아까 전자약 같은 그런 뉴로모듈레이션을 통해서 브레인의 펑션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뇌 기능이 빨간색은 올라간 곳, 파란색은 내려간 곳입니다. 오른쪽에는 빨간색은 그 뇌의 단백질이
줄어든 곳, 파란색은 늘어난 곳인데 거의 완전히 오버랩되는 리전에서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단백질이 줄어들고 액티비티가 줄어들면 단백질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을.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기능과 단백질이 생기는 것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기능을 정상화하면 이러한 단백질도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뇌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는 일을 15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엘비스라는 회사도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요. 이러한 솔루션을 환자들에게 딜리버리 하는 거는 논문을 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뇌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커브를 바꾸는 기술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자는 무진장 늘어나는데 게다가 솔루션도 없고 진단도 아날로그로 하고 뭐 치료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아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치료를 못하는 것도 또 떠나서 헬스케어 시스템의 커패시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도 환자 그러니까 그 의사당 환자의 비율이 neurologist, 그것도 일반 neurologist 다 포함한 것이 1 in 24,000 정도 되는데 24,000명당 1명 정도 되는데 그럼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를 만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뇌, 브레인 헬스케어가 이렇게 되면 뭔가 우리가 길을 찾는 데 있어서도 처음 가는 곳에 길을 찾아갈 수 있는 GPS가 있듯이 뇌에 관한 진단과 치료도 그러한 GPS를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GPS가 있으면 더 이상 보물찾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제약 사업은 보물찾기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아, 내가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런 뭐 엔티바디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봐서 뭐 1조를 썼는데 효과가 요만큼 있다. 되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치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스커버리, 보물찾기가 아니라 디자인,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핸드폰도 하나씩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엔지니어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아웃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있는 시대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뇌에 대한 건강 검진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하고 뇌에 관한 질환에 대한 진단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 치료 방법이 어느 환자에게 어떻게 맞는지 매칭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도 알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이런 소프트웨어를 Neuromatch라고 하는데요. Neuromatch가 하는 일은 현재 AI의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뇌에 관한 정보들을 디텍트하고 그거에 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automated analysis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애널리시스들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전화에서도 다 열 수 있는 그런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딜리버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선진국에 있는 아주 큰 병원에 가야 선생님을 만나서 알 수 있었던 것들을 그런 월을 다 깨서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환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툴이 있음으로 인해서 트리트먼트를 지금까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막 고민했던 것들을 시스테마틱하게 optimize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새로운 테라피를 디벨롭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뭐 단백질을 한번 없애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벗어나서 뇌에 그 GPS가 알려주는 여기 부분이 트래픽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는 테라피를 액티브하게 찾아내서 그 부분을 해소해주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therapeutic development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솔루션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에필lep시, 간질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시작으로 알츠하이머스, 치매, 그리고 수면, 파킨슨, 자폐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한 비디오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Neuromatch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은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다 잘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5번을 방문을 했으면 지금은 5번의 환자의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이게 웹에 기반한 시스템에서 서치도 다 하고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면서 비교도 할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에 관한 정보들도 쉽게 찾아서 다 언제 방문했었고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거에 관한 정보를 볼 때 지금은 AI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씩 매뉴얼하게 들여다봐야 됐던 것들을 아래에 있는 것 같은 probability로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automated 돼서 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뇌의 네트워크가 이러한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윈도우를 팝업해서 크게 볼 수도 있고 거기서 보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변화가 되는지 아예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사실 여기서 뇌의 어떤 부분을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전제약을 써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베이스에서 또 이러한 정보들을 사실 이해하고 연구를 하거나 쓰시는 분들이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특히 쓰시는 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할 수 있도록 스크린샷이 가능하도록도 다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런 스크린샷을 바탕으로 그런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또 다시 리포트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리포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스크린샷을 보내라고 하면 사실 웹 브라우저를 하나 다시 열면 거기에서 이제 이 환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historically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정보들도 의사 선생님이 또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어떠한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타임 이벤트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뇌 네트워크가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또 내가 특별히 기억하고 싶었던 스크린샷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엄청난 아날로그 프로세스였던 뇌 질환에 관한 일들을 디지타이즈된 시스테마틱한 프로세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엘비스라는 제가 창업한 회사는 팔로알토에 제가 스탠퍼드 앞에 있는 팔로알토라는 동네에 있고요. 그 회사는 지금 사실 서울에 엘비스 코리아라는 지사도 있고 엘비스 뉴로라는 지사는 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에 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정보들을 보니까 치료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돼서 이제 테라피우틱스를 만드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하이 트루풋 정말 지금의 아날로그 프로세스가 아닌 하이트루풋으로 이거는 이것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되면 또 중요한 것은 헬스케어 코스트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되게 학교에서 언젠가 병원에 갔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일은 안과를 한번 방문하고 신경과에 한번 아는 교수님들의 그 클리닉을 방문을 했는데 안과에서는 딱 사진 찍어보고 이거 이렇게 되니까 수술 이렇게 해라. 5분이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신경과에 가면 신경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앉아서 너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시간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잘 모르겠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커스트도 높고 환자에게도 좋은 아웃풋을 줄 수 없었던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high throughput, cost reduced 플랫폼에서 정말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러한 툴들을 사용하고 또 각 환자들도 이런 정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능해진 시대에는 브레인 헬스케어 이코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대비 환자의 숫자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리모틀리 환자들을 케어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아주 큰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클리닉과 프라이빗 프랙티스에서 연계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의사 선생님하고 너스하고 테크놀로지스트들이 다 모여 앉아서 서로 리던던트한 일을 굉장히 인에피션트하게 하던 것들을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이런 surgery나 drug, nerve stimulation은 있는 것들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들을 정확하게 매칭도 해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이제 integrated 하고 또 scalable한 케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딜리버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